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제가 만약에 도박사고 두 선수의 대결에 돈을 건다면은 저는 이 선수한테 돈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면 근성장, 구독 취소하면 근손실.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입니다. 보디빌딩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꿈의 매치가 실현이 되려고 합니다. 저번 주 특포이 채널 머슬라디오에서 조남훈 선수가 출연을 해서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게 IFBB 프로에서 도전보다는 국내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MN 클래식이 복귀 무대고 내년 나바 대회도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IFBB 프로 선수 중에서 국내 무대로 뉴턴에서 복귀한 선수는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프로 카드를 획득하고 프로로 전향하지 않은 선수는 한 명 있죠. 현재 대한보디빌딩 협회 넘버원 보디빌더 남경윤 선배님이 있습니다. 남경윤 선배님이 있는데 IFBB 프로를 뛰다가 국내 대회로 복귀한 선수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MN 클래식이야 조남훈 선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은 내년에 열리는 나바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나바의 황제 김강민 선수가 버티고 있죠. 우리나라 보디빌더 중 가장 몸 좋은 선수는 이승철 선수나 김준호 선배님 이런 선수들이겠지만 인지도로만 따지면 이 보디빌더들 못지않은 선수가 바로 김강민 선수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30만이 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번다 하죠. 이 두 선수가 붙었을 때 그러면 누가 이길까? 두 선수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지도 높은 보디빌더지만 두 선수가 걸어온 길은 확연히 다릅니다. 조남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오다가 IFBB 프로 카드를 획득해서 프로가 된 경우입니다. 대보협 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획득했고 아쉽게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만 차지하지 못했지 엘리트 보디빌더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룰 거는 거의 다 이룬 선수입니다. 반면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바를 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바 보디빌딩 4연패라는 기록을 세운 나바의 간판 보디빌더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디빌딩 대회를 열 수 있는 단체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원캉 단체들이 많으니까 대보협 단체 보디빌딩을 뛰는 선수들보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점은 대한보디빌딩 협회가 정말 반성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두 선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죠. 조남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 프로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림피안 보디빌딩에 출전한 국내 몇 안 되는 보디빌더 중 한 명입니다. 그런 반면 김강민 선수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지도 높은 보디빌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남훈 선수가 최근 3년간 시합에 출전하지 않는 동안 김강민 선수는 국내에서 열리는 나바대에서 연승 행진을 하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나 인기 면으로만 보면 김강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디빌더 중 한 명입니다. 둘의 대결이 펼쳐진다고 해도 IFBB 프로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조남훈 선수가 국내 복귀를 알리면서 두 보디빌더의 대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선수의 장단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김강민 선수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남훈 선수의 장점은 근육의 볼륨감입니다. 프레임 자체는 조금 좁은 편이지만 어깨 근육이나 상체 근육의 볼륨감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하체는 정말 최고의 보디빌더입니다. 하체의 크기나 분리도는 정말 좋습니다. 약점은 강배의 너비와 길이가 조금은 아쉽다는 게 약점입니다. 김강민 선수의 장점은 자연미가 좋다는 겁니다. 몸매가 상당히 훌륭하고 균형 있게 굉장히 발달이 잘 되었습니다. 약점 부위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등의 발달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둘의 대결이 정말로 펼쳐진다면 제가 도박사고 두 선수의 대결에 돈을 건다고 하면은 저는 몇 년 후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둘이 붙는다면 저는 조남은 선수가 이긴다는 거에 돈을 걸겠습니다. 김강민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체적인 몸의 근육의 완성도 면에서는 조남은 선수가 조금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멘탈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디빌딩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조남은 선수가 멘탈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 시절 때 일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남은 선수가 카카오 스토리에 본인은 몇 년 안에 IFBB 프로가 되겠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댓글창이 완전 난리가 나더라고요.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가 감히 IFBB 프로 뭐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IFBB 프로 카드를 뭐 뿌린다고 해도 될 만큼 프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IFBB 프로가 단 한 명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딩 체급도 오픈과 212로 나눠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라서 감히 우리나라 보디빌더 중에 뭐 제이 커틀러나 피리스가 활약을 하고 있는 IFBB 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을 보디빌딩 팬들이 아예 안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그 글을 읽고 조남은 선수가 몸은 좋지만 과연 IFBB 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고 몇 년 후에 실제로 조남은 선수는 프로가 돼버렸죠. 그거를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야, 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멘탈이 강한 선수구나. 그래서 3년간의 공백은 있었지만 그 3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정말 더 멋지고 훌륭한 몸으로 무대 복귀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사가 그러한데 스포츠라고 다르겠습니까?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이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또 무대가 나바지 않습니까? 나바 같은 경우에는 김강민 선수의 홈그라운드고 홈에서는 누구나가 다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예상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보디빌더가 승리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 알려주는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 끝!